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침체된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이 또 있는지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일명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증시도 조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그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크게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경제 정책 자체가 친시장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시장 경제에 기반해서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이런 규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아마 이제 당선되자마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부터 해서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미 바닥에서 30%나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최고 포인트가 3,300입니다. 지금 현재 한 2,700이니까 마이너스 20%인데 아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많았지만 당선자가 이제 확정되자마자 친시장적인 경제 정책이 예정되면서 이미 주가는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주가가 한 20% 정도 상승했고 네. 항상 미국이나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 20~30%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5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좀 상승할 것이다. 저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들이 친시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주식 양도세 폐지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저는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대부분이 거래사가 없습니다. 정권 거래사가 없고 미국은 양도세만 한 20%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일단 양도세를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쪽에 제안하고 싶은 게 정권 거래사와 양도세를 둘 다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권 거래사가 0.25%를 부과하고 있고 양도세는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말에 이제 굉장히 대량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미국이나 선진국 같이 정권 거래세를 0.25%를 아예 없애고 주식 양도세도 같이 없앤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주식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이고 그다음에 GDP는 세계 10위의 아주 우량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금융이라든지 금융시장은 세계 30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달러로 결제되는 게 한 60%.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2%밖에 안 되고 글로벌 주식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60%,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주식 양도세를 20%를 아예 없앤다고 했는데 정권 거래소도 같이 없애라 아예.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국제금융 수준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 5위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일단 본인의 공약이 주식 양도세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도 실현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좀 하락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양도세를 내는 법안 자체가 2023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찌됐든 공약에 따라서 다시금 법 개정을 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면 본인이 좀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가 만들어내는 법이 대부분이 규제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실적이 되려고 그러면 법을 많이 발의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이 90%가 다 규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 쪽에서 정권 양도세라든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민주당에서 좀 호응을 안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양도세를 없애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아예 거래세도 같이 없애고 주식 양도세도 같이 없앤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세계 비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나 되는데 국제금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고 비중이 아주 낮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을 좀 성장시켜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요. 주식 계좌 수는 5천 개가 정도, 5천만 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분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양도세도 없애고 뭐 거래소도 없앤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더 주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전체 국민이 70%가 주식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이 한 80%의 자산이 전부 다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정권거래소를 없애서 좀 주식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 수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적극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주식시장에만 너무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조업이 세계 5위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도에 골드만삭스가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1인당 GDP로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워낙에 교육제도가 우수하고 부모님들이 본인은 배가 고파도 자식들은 다 공부를 시켰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대학 진학률이 88년도에 대학을 진학했는데 20%였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80%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것이 교육제도와 우수한 인재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제조업 기반으로 투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금융시장을 좀 활성화한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보호책을 마련하고 규제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제도권 안으로 그러면은 편입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제도권이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가상자산 한 1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에 좀 정리가 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게 한 200~300개 정도 되고 있고, 일본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는 건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미국은 한 60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한 200개가 넘으니까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주식을 발행할 때 상장하는 것을 IPO라고 부릅니다.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이라고 부르고,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한다는 뜻이고, 가상자산은 ICO라고 부르는데 이 ICO 자체를 민간 기업에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맡겨놓으니까 전 세계 가상자산이 10,000개 정도나 발행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0개까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받고 뭐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투자의 3대 원칙이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다. 가상자산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안전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는 아예 정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가상자산은 한 3개월 정도, 한 3억 정도만 돈에 들이면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먹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3억 정도 가상화폐 발행을 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전자정부도 세계 1위고 통신 인프라도 세계 1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부분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선두국가가 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외국에 가는데 옆에 사는 일본 사람을 만났었어요. 옆에 일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삼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한국에서 만든 라인에 이용해서 자기는 카톡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이기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3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외지향, 수출과 수입이 한국 전체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겨우 25%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을 3배나 초과했고 앞으로 3년 내에 한국 수출액 자체가 일본을 능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의 때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타다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허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10%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해서 상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같이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최고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의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고 또 수익성이 낮게 발전시킨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면 증시는 뭐 당분간도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사실 비트코인도 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다시 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사실 이거는 글로벌 금융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2,50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매년 20개씩 부도가 납니다. 한 1%가 부도난다는 거고 가상화폐는 전 세계 10,000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 1%씩 매일 부도가 나고 있는 거죠. 매년.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주가 지수라든지 비트코인의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종목,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거든요. 전 세계 가상화폐 10,000개 중에서 기축통화 역할, 즉 가상화폐 거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모든 가상자산이 1등인 것,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10위 이내 기업만 투자해라. 그렇게 해야만 안전성이나 수익성이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제 이 가상자산이 4차 산업혁명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이면서도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NFT라든지 또 암호화폐라든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최고로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 질문이 연준이 어찌됐든 올해 안에 6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시가 안전하게 갈지에 대해서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IMF 때 환율 2,000원까지 올랐었고요. 2008년도에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5%밖에 안 되고 전체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 중에 5%밖에 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미국과 한국을 같이 투자해야만 된다. 지금 환율이 한 1,240원까지 왔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예. 미국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한 8대2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보호 대책 속에서 또 우리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